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토요 랭킹쇼 유승진입니다. 이번 주 채널A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의 키워드 8개를 추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체 전공의 숫자의 절반이 넘는 7,600여 명이 사직 처리된 가운데 수련병원들은 올 하반기 전공의 7,000여 명을 새로 뽑겠다고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군 입영 연기 특례 적용 등 우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주말 장맛비가 다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고 하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토요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패스트트랙 통로 공방이 격화되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공멸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당내 위기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최진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첫날 최종 투표율을 보면요. 지난해 전당대회 때와 비교해 4.74%포인트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종우 평론가님, 어떤 좀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실망감이죠.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은 일극 체제 그리고 한 사람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예상이 됐고 네. 여기는 4명이나 되고 다 쟁쟁한 그러니까 차기 대권도 노려볼 만한 후보들이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이 전당대회가 축제로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네거티브로만 일관했어요. 3가지의 네거티브. 첫 번째는 문자를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두 번째는 사천. 지금 인척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척이 사천을 했다. 공천에 개입했다. 이 얘기였다가 최근에는 패스트트랙 청탁까지 통틀어서 포지티브 내가 꼭 되어야 된다라는 비전은 없고 저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네거티브만 남으니까 이것이 첫 번째는 당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실망감이 첫 번째 반영이 됐고 두 번째는 지지율이 고착화되고 있다. 내가 투표를 해서 이게 뭔가 바뀐다면 내가 투표를 하겠는데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실망감, 양쪽 실망감이 다 겹쳐서 투표율이 지금 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투표율이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만큼요. 각 캠프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직세가 약한 한동훈 후보 측에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비교적 낮을수록 이른바 조직표의 영향력이 커져서 유리할 거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런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는 대중적 지지도가 높죠. 그리고 보수 진영 중에도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고 일반 국민들 이런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직보다는 이런 당원들 특히 권리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지지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투표율이 적극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은 이렇게 조직에 관계없이 본인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리하죠.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어떤 영향을 받냐면 이렇게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정말 흙탕물 같은 이런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더 실망감도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이제 더 이상 투표 안 하고 싶어. 내가 왜 국민의힘 투표하는 데까지 투표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소위 현직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당에서 당 생활을 했던 분들은 조직이 탄탄하잖아요. 또 친윤계 그룹들이 조직을 잘 장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윤으로 분류되는 즉 비한 그룹으로 분류되는 분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투표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조직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요. 투표율이 높아지면 조직보다는 당원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투표율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비한계로 분류되는 분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모두요, 이 SNS를 통해서 당원들의 투표를 적극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최진년 변호사님, 그런데 이 뉘앙스를 들어보면은 두 후보가 살짝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내 후보로부터 예. 투표 독려하는 문자도 다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동훈 후보 측이 투표 독려하는 이유와 나경원 후보가 투표를 독려하는 이유가 사뭇 다른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본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하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불통, 나아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가 뭔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쪽에 있으면서 그 변화를 관철하기 위해서 투표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반면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다가는 보수의 분열, 이것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일치와 화합, 그것을 통한 민주당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당심에 호소하는 그런 지금 시각이 이런 그 투표를 독려하는 이유가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예. 현재로서 이와 같은 접근이 어떤 그 시각이 지금 당원들에게 그리고 또 20% 비당원들에게 지금 호소할지에 대해서는 뚜껑은 다가오는 7월 23일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이틀째인 오늘요, 각 후보들의 행보도 전략의 일환이겠죠.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영남권을, 또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을 돌면서 막바지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을 하고 있다는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이 표심 공략의 지역 선정 이거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이제 국민의힘 당원 투표의 선거인단 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영남권하고 수도권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예. 영남권이 40.3%, 수도권이 37.0%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영남권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경선을 할 때마다 수도권보다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걸 예. 감안했을 때는 표밭이 넓은 쪽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남권을 가게 되는데, 마침 원희룡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영남권으로 마지막 일정을 잡아뒀고요. 또 영남권의 이제 전통 당원들이 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후보대로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좀 강세가 나왔던 부분, 이런 것들이 더 눈여겨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이제 뭐 친윤계 후보, 당의 어떤 주류 핵심 후보로서 또 영남권에 더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하고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의원이 이제 4명의 후보 중에서 2명만 현역 의원이고 또 지역구도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수도권 의원이라고 하는 네. 이런 점들을 더 강조하면서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을 선택을 해서 마지막 유세로 소화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투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좀 토론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제 진행됐던 마지막 토론회 이야기인데요.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논란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먼저 당시 장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나오니?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나오니? 지금 국민들이 개인 보고 차원의 계시잖아요. 부탁이요? 개인 사건 차원의 당사자가 부탁.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저는요, 전직 원내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서 우리 당 의원, 보좌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말씀을 겁니다. 왜곡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예.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무슨 말씀? 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제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되네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쭉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격앙된 장면이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언성을 높였지만 한동훈 후보는 짧고 굳게 네 이런 답변만 반복을 했습니다. 이중근 평론가님, 이 장면 어떻게 좀 보셨나요? 아마 나경원 후보는 이제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한동훈 후보는 법률적 판단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서로 만나는 지점이 없어버렸어요.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 격앙될 수밖에 없는 게, 개인적 차원의 부탁, 청탁이다 한다면 나중에 법적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제3자의 공익적 목적.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하듯이 이건 상대 당의 5명 그리고 이쪽 당의 27명, 자신도 포함되긴 하지만 거기서 24명의 당시 의원들과 3명의 보좌관, 이렇게 같이 함께 그 문제가 생겼으므로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27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개인이 해당된 사건,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해당된 사건을 장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은 네. 문제가 있다. 예. 라는 이야기니까 서로 간에 뭐 접점이 있을 수 없는데, 문제는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법무장관의 이야기하다기보다는 또 상대당과 함께 탄원서를 낸다든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입장에서는 좀 조언을 하면, 이건 지금 법률적 의미를 다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에 대한 문제. 이 당이 그때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27명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국회법, 정당법, 선진화법에 지금 걸려서 고초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공방을 벌이면서까지 네. 진위 여부를 다툴 것인가에 대한 지금 비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최 교수님, 그런데요, 이 양측 공방을 들어보면 상당히 감정이 섞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 감정이 섞인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저는 나경원 후보가 계속 저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한동훈 후보 말이 맞잖아요. 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기소가 돼 있는 사건에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했다. 그 논리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나경원의 논리가 그러면 당을 대표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대체? 아까 뭐 이종훈 평론가 나중에 뒷부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정치적으로 풀든지, 그러면 여야가 만나서 그러면 서로 뭐 취하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지, 현직 법무부 장관 전화를 해가지고 공소가 돼 있는 내용을 공소를 취하해달라? 이거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본인이 또 얘기하잖아요. 계속 내라고 얘기하는, 개인적 입장으로 전화하셨잖아요 라는 주장이에요. 예. 서로 주장이 충돌되니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 내용 자체를 나경원 후보가 자꾸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당을 뭐 본인이 그 당시에 당직도 아니라고 한동훈 후보도 얘기했지만 당을 대표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정치적 사안으로 아니면 뭐 본인들이 고소를 취하하는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현직 법무장한테 저렇게 청탁을 하는 건 저는 절대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마치 본인은 공익을 위해서 한 것처럼 저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국민들은요, 저런 거 보면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 문제예요. 저걸 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자꾸 공격하는 게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저 장면은 국민들한테 큰 실망감을 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쓴소리를 주셨는데 앞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폭로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은요, 이 발언으로부터 시작된 논란, 원희룡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그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한테 비판과 나의 책임이 돌아오면 상대를 언제든지 폭로하거나 그 책임으로 전가를 시키면서 자기는 자기 방어를 하는, 이런 것은요, 당대표 이전에 우리 당원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뭐 여러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저는 항상 보안 지켰고 또 신뢰도 누구보다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들어보면 두 후보 모두 이 한동훈 후보를 에둘러서 비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1대3 구도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당내 반발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목전에 두고 이 한동훈 후보가 뼈아픈 실점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국민의힘이 사실 당사자죠. 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가 된 당사자고 현역 의원도 8명이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한동훈 후보에게 막판 악재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은 국민의힘 전체에게 실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반성하지 않은 역사 이 부분을 한동훈 후보가 어쩌다 건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벌집 쏘신 것처럼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예. 패스트트랙 사건이라는 거는 물리력을 통해서 정당한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것인데 그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 선제적으로 꺼내가지고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법을 본인들이 어겼다라고 하는 국민의힘판 내로남불 사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이배 의원이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서 방에 감금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방에서 무슨 어떤 의원은 마술쇼까지 하는 이런 행동까지 했는데 국회가 무슨 방탈출 카페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을 해놓고 이게 기소에서 피해가고 공소에서 취소된다? 이거 국민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국민도 또 사소한 드자비를 하다가도 경찰서로 가고 하는 것인데 예. 국회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년간 재판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오히려 특혜인 거지 공소 취소를 얘기할 그런 사건인가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에게 실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 논란을 꺼낸 것 자체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주고 계시는데요. TV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 나경원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언급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그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사로서는 엄청난 활약을 하셨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기소하셨죠? 기소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기소했습니다. 네. 대통령님의 담당 지위를 받았습니다. 팀장이셨죠? 대통령님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자꾸 대통령님을 끌어들이시지 말고요. 자, 모두 무죄 났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이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의원의 잇따르는 질문에 윤 대통령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한 장면인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난처하고 곤란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력직 공무원인 검사로서 예.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의 지위를 받아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안이 이후에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 공소 취소를 건의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라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설령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 사안 자체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물론 뭐 국회 선진화법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이 민주당의 그 의회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자기들의 우위를 가지고 가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공수처 이런 논란이 되는 입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막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기소는 설령 전직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국민의 통합과 화합 이런 측면에서 어떤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저라면 한동훈 후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어떤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이 당의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당 대표에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좀 더 내가 신경을 쓰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너무 좀 죄송하다든가 이렇게 했으면은 이 부분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때문에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건의하거나 하지 못했다는 이런 측면은 적어도 지금 그 국민의힘 대통령 대표의 어떤 투표를 앞두고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상당히 좀 감점 포인트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원들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20%가 넘게 되는 그 중도층의 어떤 표심 이 측면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다라는 그런 점에서
포인트를 딸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감점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최종적인 어떤 투표율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아주 큰 감점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좀 갈릴 거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건데 이런 국면에서요, 이 한동훈 후보와 거친 설전을 이어오던 원희룡 후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인다며 헬마우스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일단 뭐 한동훈 후보가 대답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예.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 기소를 하고 수사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거론을 했더니 결국에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헬마우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사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뭐 입이 리스크다 뭐 이런 취지의 표현을 썼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마지막에 어떤 네거티브의 논리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동훈 후보는 입이 싸다, 가볍다, 예. 대표로 믿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부분으로 결국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원희룡 후보랑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부비트랩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드리면은 뭐가 터지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제가 여러 군데 지켜보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굳이 반사적으로 반응 안 해도 될 거를 반응한다거나 너무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다거나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렇게 뭐 한동훈 후보가 입이 싸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사실 이 전당대회 처음에 문제가 터진 것이 김건희 영부인과의 그 문자 메시지였거든요. 그럼 예. 그걸 터트린 사람들은 누구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입이 무거운가? 이 부분으로 다시 또 사람들의 생각이 미칠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반에 있었던 일 때문에 한 후보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도 좀 힘을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진행된 6차례의 방송 토론에 도를 넘는 상호 폭로전과 난타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죠. 어제 마지막 토론회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논란을 의식했던 걸까요? 조금 다른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보고 오시죠. 제가 고의로 선거를 패배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건 저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이 이 총선을 위해서 뛰었던 우리 당원들과 우리 후보자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은 조금 말이 좀 과하셨으면 정정해 주시거나 사과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표현은 지나쳤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해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점은 고맙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고 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 말실- 우리가 어차피 같이 갈 사람이니까 저도 지난 총선에 대해서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는 자책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만큼 이기고 싶었던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네, 지금 보신 이 장면, 방송 토론 과정에서 깊어진 감정의 골을 일종의 해소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종우 평론가님, 당 안팎에서는요, 전당대회 이후에도 뒤끝이 계속될 거다, 이 감정의 골 이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네. 후보들 간의 감정의 골이 이 당의 어떤 분당 사태를 이루지는 않을 것이다. 예. 중요한 건 그게 초점이 아니라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친윤 그룹들이 어떻게 예. 받아들일 것인가 선거 결과를 그렇군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더 이 분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새로운 어떤 전국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한동훈 후보가 해야 될 건 두 가지거든요. 통합과 개혁. 그런데 통합 쪽으로 가면 사실 개혁을 조금 더 미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감정의 골을 좀 수습하고 대통령실과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친윤 그룹들을 안심시키는 게 이제 통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지지해주는 중도층이 내가 혁신하라고 시켜줬는데 왜 혁신을 안 하고 대통령과의 어떤 거리라든지 이런 것만 신경 쓰지라고 생각을 할 테고 그렇지 않고 정말 혁신을 하겠다 대통령실에도 할 말하고 친윤 그룹한테도 이제 변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중도층의 어떤 확장성은 있으나 당이 이제 뭐랄까요 충돌이라든지 또는 감정의 골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어쨌든 주류 그룹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친윤그룹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쏟아지는 당내 우려 속에 막바지 수습이 잘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